안녕하세요. 이유책방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유책방의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요, 제가 지난달에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독서 결산 영상이고요. 예정된 업로드 날짜보다는 조금 많이 늦게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막상 편집을 할 때 보니까 너무 중언부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제대로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촬영을 지금 재촬영만 한 3번째 하고 있고요. 지금 3번째 편집을 열심히 하고 있겠네요. 어쨌건 이로써 저는 무조건 정리를 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총 8권의 책을 읽었고요. 지금 보이시는 건 한 6권만 있을 거예요. 제가 이북 포함 2권 해가지고 8권을 읽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책 읽었는지 첫 번째 책부터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김영하 작가님의 검은 꽃이라는 소설이고요. 김영하 작가님이 만약 내 소설 중에서 단 한 권만 읽어야 한다면 바로 이 검은 꽃을 읽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서야 김영하 작가님의 검은 꽃 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요, 조선 말기에 멕시코로 노동을 간 이민자들의 삶에 관한 역사소설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총 3부로 이루어진 장편 소설입니다. 책이 좀 두껍긴 한데 작아서 분량이 얼마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요. 읽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에는 정말 다양한 계층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몰락한 황족이라던가 파괴한 신부라던가 내시도 등장을 하고요. 도둑도 등장을 하고 무당도 등장을 합니다. 되게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 인물들이 신분의 벽이 사라져버린 배라는 공간에 탑승을 해서 더 이상 조선인들끼리의 신분은 무의미해진 멕시코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노동을 하면서 그 이후 정착하게 되기까지 이 인물들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각각 시점에 맞춰서 서술이 되어 있고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특징들 덕분에 이 소설을 역사소설이라 표현은 할 수 있지만 역사소설이라기보다는 각 인물의 서사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과거 우리 민족의 순환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라고 하기보다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치열하게 투쟁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려낸 그것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 덕분에 조금 더 몰입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소설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총 2권으로 이루어진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연인 1, 2편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지금까지 읽은 소설들 중에서 단연코 가장 선정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소설이고요.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는 사랑 이야기인데요. 상류층 여성과 하위 계층의 남성의 사랑,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저 불륜소설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사회상에서는 굉장히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랑 이야기에 그러니까 신분을 무시한 사랑과 또 불륜과 거기다가 또 외설적인 그런 노골적인 표현들까지 합쳐버리니까 이 소설이 당대의 그 뜨거운 금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책이었고요. 스토리는 정말 재미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다들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 그 사랑과 전쟁 영상이 뜨면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클릭해서 막 그런 것들 보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들 덕분에 이 소설이 그 당시에는 드라마나 이런 게 없었던 그 시절에는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소설이었고, 분량에 비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소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레오폴드 폰 자허마조흐의 모피를 입은 비너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성적 대상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쾌감을 얻는 것을 뜻하는 사디즘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그 용어는 프랑스 작가 사드의 이름에서 따왔는데요. 이와는 반대되는 피약적인 애정을 갈구하는, 그럼으로써 쾌감을 얻는 것을
것을 뜻하는 이 마조히즘이라는 뜻은 이 작가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소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인공 제베린과 미망인 반다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제베린은 반다에게 이 절대적인 사랑과 복종과 충성을 맹세하면서 자신의 주인이 돼줄 것을 요구합니다. 반다가 이 요구에 응하면서 둘은 독특한 방식으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인 제베린이 질투도 하고 괴로워했다가 결국에는 피를 흘리며 도망쳐 나오거든요.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에서는 반다가 한 3년 후에 편지를 보내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치료 목적이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에 이 소설의 화자인 나와 제베린이 대화를 하면서 소설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인 행동을 바래요. 제베린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이 책을 좀 계속 읽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소설의 분량이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이제 그만 읽을래 하다 보니까 소설이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부록을 읽으면서 이 소설이 이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였구나. 결국 이 제베린이라는 인물은 자호마조의 취향이 거의 한 90%에서 100% 이상 어쩌면 그 이상 반영된 투영된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좀 많이 혼란스러웠던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 속에서 쓴 계약서와 되게 비슷한 계약서가 부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계약서를 진짜 이 작가가 쓴 계약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를 읽고 다시 소설을 처음부터 읽고 나갈 수 있었던 소설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읽은 책은 요조 작가님의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이라는 에세이를 읽었고요. 제가 요즘에는 책을 집에서 읽을 시간이 거의 없어서 일하는 곳에서 틈틈이 종이책을 읽고 있는데 이거를 읽게 된 날 제가 가져간 책을 다 읽은 거예요. 그래서 독서 기록을 정리를 다 하고 놨는데도 시간이 남길래 이북을 새로 사긴 그렇고 예전에 제가 읽었던 이북 목록들을 보다가 다시 한번 읽고 싶어서 읽게 된 책이었어요. 전에 읽어서 그런지 이제 다시 읽는데 뭔가 새로운 책을 읽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밑줄 친 문장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제가 웃었던 부분에서 나 예전에 여기서 또 웃었었지? 라고 또 기억을 하고 예전 기억을 또 떠올려 볼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모든 에세이나 산문이 그렇듯이 마음 편하게 좀 읽을 수 있었고요. 공감 가는 부분들을 필사도 하면서 지금 저의 상태를 좀 돌아보고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책이었어요. 제가 요즘 책 읽는 게 부쩍 어렵다라고 느껴졌었고 또 부담을 많이 또 갖게 되기도 했었는데 그 부담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준 책이어서 참 잘 읽었다라고 생각하는 책 중에 한 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문학동네에서 나온 제13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을 읽었고요. 이 안에는 총 7편의 수상작들이 실려 있습니다. 저는 그 대상 작품인 임소라 작가님의 촉파리 돌보기라는 작품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서희재 작가님의 두개골의 안과 박이라는 작품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이전에 그 서희재 작가님의 0%를 향하여라는 작품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에 이 서희재 작가님의 이름을 보자마자 굉장히 반갑게 기대를 하면서 읽었고요. 서희재 작가님의 작품이 제일 마지막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이 앞작품들을 빨리 읽어야겠다라고 쉴 틈 없이 달려가면서 읽었던 책이기도 해요. 이 두개골의 안과 박을 읽어보신다면 참 난해하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실 것 같아요. 화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일단 형식 자체가 되게 말 그대로 난해합니다. 형식 파괴적인데요. 공통점이 있다면 그 모든 시점에서 새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 새들은 죽임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자꾸만 무너지는 둥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둥지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나라는 인물이 그 새가 둥지를 짓는 것을 계속 바라보죠. 결국 이 새들은 인간의 이기심과 파괴성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개체로 나오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이 좀 난해한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이기심과 파괴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라는 게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서 읽는데 무난하게 읽을 수 있었던 소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서희재 작가님의 작품은 꼭 찾아서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수상작품집이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읽은 책도 이북이고요. 허지원 작가님의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조울증으로 힘들어했던 건 다들 아시죠? 병원을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 병원을 안 다닌 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많이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서 찾아서 읽게 된 책이에요. 예전에 잠깐 구매를 해서 읽었다가 포기를 했던 이북이기도 하고요. 내용은 각각의 사연들을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혀있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지금 제가 겪는 이 감정들과 변화되는 이런 휘몰아치는 생각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조금은 좀 갈피를 잡을 수 있게 해주었던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책을 읽는다고 치료가 되거나 나아지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조울증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또 그와 관련된 관심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제 영상을 또 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마음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좀 내가 많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기보다는 병원에 먼저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느 정도 병원을 다니시면서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겠다.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 상태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내가 지금 많이 이 책 저 책을 읽으면 휘둘릴 것 같아, 휩쓸릴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딱히 추천드리지는 않는 책이고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이 책에서도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또 노파심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으로 읽은 책은 기드모빠상의 어떤 정염이라는 기드모빠상 단편집을 읽었고요. 총 20편의 단편이 실린 단편집입니다. 책의 두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에 20편의 단편이 들어있다니 얼마나 짧은 단편들이 들어있겠어요. 처음에 읽고 한 3, 4페이지 되는 단편 소설도 있길래 정말 당황하면서 읽었고요. 내가 정말 단편 소설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할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인상적인 소설들이 몇 편 있었고 그 소설들을 읽으면서 시대상이 굉장히 다른데 지금 현재 우리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결국 이 정염이라는 주제로 묶인 이 소설들이 모빠상이 말한 것처럼 인간 그 자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 그 자체, 인간 그 내밀한 심리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 읽어보아도 공통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던 것 아닐까요? 다음은 다자이 오사무의 달려라 메로스 라는 표제작을 가진 다자이 오사무 단편선을 읽었고요. 인간 실격을 빼고는 다자이 오사무의 작품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 단편집을 읽고 나 다자이 오사무 좋아하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표제작 이 달려라 메로스는 특히 제 취향이었고 인간 실격과는 정말 다른 분위기의 소설이고 그 외에 실려있는 다른 작품들과도 굉장히 다른 분위기의 소설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다자이 오사무가 총 5번의 자살 시도를 통해 일찍 생을 마감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자이 오사무의 삶 속에서 유일하게 안정된 삶을 살았던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썼던 소설이 바로 달려라 메로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글이란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글을 쓴 작가의 그 당시 심리가 보여진다라는 것이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작가의 다른 면모를 볼 수 있었던 기회였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단편선을 읽지 않았다면 저는 그 인간 실격의 어두운 면모만을 볼 수 있었을 테니까요. 물론 달려라 메로스 자체도 너무 재밌었지만 그래도 저는 인간 실격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단편선이었습니다. 이렇게 총 8권 어떤 책을 읽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고요. 베스트와 워스트를 꼽는 것보다 제가 이번 3월은 어떤 것을 중점으로 독서를 하려고 했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제 이번 3월 달의 목표는 예전에 샀던 레드 에디션을 다 읽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레드 에디션에 담겨있던 책들
책들을 몇 권을 읽었고 몇 권을 읽지 않았어가지고 남아있길래 읽어봤고요. 이렇게 총 3편의 레드 에디션을 모두 다 읽어서 레드 에디션에 들어있는 작품들 모두를 읽었다는 점, 그리고 최대한 가장 읽고 싶은 책들을 위주로 읽으면서 독서 컨디션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고전 문학이라던가 장편 소설들은 읽지 않으려고 했었고요. 예외적으로 검은꽃은 제가 김영하 작가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예외를 두고 읽은 장편이지만 덕분에 많이 독서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월과 2월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었구나 생각하면서 뿌듯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3월의 독서였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4월도 열심히 책을 읽고 있고요. 많이 읽지는 못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지런히 읽고 있다는 점 미리 한번 스포일러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제가 스트리밍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간단하게 독서하고 일기 쓰고 독서 노트 정리하는 시간 가지면서 스트리밍을 또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알람 설정 해주셔도 좋고, 아니어도 이제 가끔 주무시기 전에 제가 스트리밍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들어오셔서 반갑게 채팅 남겨주시면 간단하게 소통도 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즐거우셨거나 다음 저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은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모두들 조심히 내려가세요.